바치는 건물이죠. 뮤제 하면 노래라는 뜻도 있고 똑같이 되풀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30만 개의 두 마리를 보관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제 다스리던 나라는 뭐 대단한 나라였군요. 근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남동생이자 남편이죠. 뭐 어떻게 이제 소개해야 할지 모르지만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프톨레마우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 정박되어 있는 배에 불을 붙여요. 근데 그게 불똥이 그만 그 뮤지엄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불타버립니다. 인류 지식이 다 사라졌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애인인 안토니우스가 여기저기 약탈해 와가지고 30만 권이었던 걸 50만 권으로 늘려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그 한국의 경우에 조선의 그 이제 이러한 장서가 이런 것들도 이제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불태우고 또 일본군들이 불태우고 해서 많이 불타버렸죠. 지금 남아있는 규장과 거기에 그런 보고들이 이제 남아있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책들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훔쳐가기도 했고요. 프랑스군 나폴레옹 군대들이 또 훔쳐가기도 했고 이렇게 분서의 그 역사는 뭐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독일에서 최근에 일어난 분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샤갈을 얘기하고 있는데 샤갈이 러시아에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고 해서 이제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때 이제 그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샤갈의 그 명성이 갑자기 수그러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퇴폐 미술전인데요. 퇴폐라는 말은 좀 심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보면은 엔트아르퉁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 우리말로는. 아르퉁 하면 예술이란 뜻인데 엔트면은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고 그러면은 외설이 되나요, 그죠?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럴 때 마광수 떠올라지시죠? 퇴폐 미술전, 그러니까 그 예술이 아닌 예술이란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문장을 좀 158쪽 첫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몇 개는 기억해 두세요. 1920년대 독일은 미술의 천국이었다. 깜짝 놀랄 얘기죠. 다다, 바우하우스, 표현주의, 엑스프레시오니스mus, 큐비즘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1930년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히틀러가 원래 전공했던 게 미술이라는 건 아시죠?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게 실패한 미술가입니다. 엽서 같은 거 그려서 팔고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미술가로 실패하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연락병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으로 요즘 같으면 뭐 무전기를 썼을 테지만은 연락병 역할을 하면서 전쟁의 그 참상을 겪었어요. 1차 대전 때. 그러면서 히틀러는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나름대로 그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군인으로서 이런 큰 존재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눈을 뜨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막스 노르다우라는 이제 헝가리계 유대인인데
소설가이면서 의사입니다. 근데 비평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엔데 아르툼입니다. 그걸 태페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은 거의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르다우라는 사람이 결국 니체에게 이제 히틀러에게 박탈이 돼요. 아니, 발탁이 돼요. 이 노르다우는 아주 묘한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고비노 백작, 프랑스 백작 고비노 백작이 역사에 대해서 인종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역사의 발전은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게르만족은 문화를 창조하는 종족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안과 아시안들은 그 창조된 문화를 보존해요. 유대인들은 그 문화를 파괴해요. 고비노 백작의 이런 인종주의적 역사 이론을 또 히틀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노르다우는 이런 그 이제 전위 예술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나다위즘, 나다가 이제 뭐 전선이라는 뜻인데 프론트,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최접경, 이제 아방가르드라고도 불어로 그러고 이 아방가르드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했는데 번역은 시각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주얼 하면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디오라는 것은 오디오 우리가 뭐 이런 오디오 시스템 얘기할 때 오디오는 나는 본다는 뜻이고 비디오는 나는 이제 듣는다라는 뜻이고 비디오는 나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는 문장이야. 제품명에 쓰이니까 좀 이상한데 재미있기도 하고 비주얼이라는 거는 봄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코텍스라는 거는 나무 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있고 우리 이제 그 브레인의 이제 립이라고 쓰죠. 잎사귀. 뭐 코텍스라고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코텍스라는 거는 그런 껍질. 우리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죠. 피질, 겉피자죠. 피질. 왜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껍질이 있고 보는 껍질이 있고 또 심지어는 말함의 껍질이 있다는 거야. 중추를 얘기하는 거죠. 추라는 것은 이제 기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것도 좀 너무 어려운 번역이고요. 껍질. 아무튼 이렇게 또는 등딱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모양을 보고 지금 이름을 붙여진 거죠. 여기 이제 보는 이런 껍질에 이제 무슨 장애가 생겨가지고 정신 질환자들이라는 거야. 이런 전위 예술가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머리, 뇌에 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몰아붙인 거죠. 그건 예술이 아니고 질병이라고 몰아간 거야. 아주 쉬운 전략을 택했죠, 그죠? 고비노 백작의 생각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이 문화를 창조하냐면 그들이 게르만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유전자 이론이죠, 그죠? 우리 그 DNA의 구조를 발견한 크릭 왓슨이 갑자기 우생학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흑인들은 DNA가 좀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안 주고 초청도 안 해. 이 사람은 결국은 노벨상을 받은 거를 이제 경매에 내놔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사가지고는 돈을 주고 노벨상도 돌려주죠. 하지만 왓슨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유전자 결정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신념을 갖고 얘기했지만은 잘못된 신념이었던 것이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잘못 추론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야. 역사에서도 예술에서도.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어떤 일을 그래서 벌였냐면은 이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치가 이렇게 가져오고 들어왔어요. 야, 이렇게 뭔가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 결과물을 낳는 경우는 야, 뇌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자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유대인적인 것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이버링이라고 하는 청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유대인적인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이걸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괴벨스는 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제국 제3제국이라는 아라이히 제국 문화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렇게 청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사라진 작품이 샤가리 작품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샤가리 작품은 초현실주의자로서 낙인이 찍혀서 질병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퇴폐 작품이었던 거죠. 압수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놈들이 이거를 불태우진 않고 보관을 했어요. 나중에 팔아먹기도 했어. 그 지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29년 이후부터 37년 쭉 진행될 때까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독일적인 것과 비독일적인 것을 계속 구분했어요. 독일적인 것은 위대한 것, 로스 위대한 것, 비독일적인 것은 엔아르퉁 태폐적인 것. 독일적인 건 순수한 것, 위대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퇴폐고 야만이고 문명 파괴적인 것으로 이 문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퇴폐의 다른 이름으로 매춘, 이렇게 또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매춘이라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이런 집단이죠. 혐오 집단입니다. 이렇게 자꾸 특정한 유대인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퇴폐 또는 매춘 또는 정신질환 또는 뇌의 기능 이상자들, 이런 방식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1933년 정도 되면서 독일 학생연합에서 독일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들을 청소하는 전 국가적 운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한번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들이 이제 태제라고 하는, 태제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포에르바흐가 태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태제는 앉혀놓은 것, 앉힌말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여기길 원하며,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딴 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인 여기 폴크라고 했는데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의 전통을 존경하길 원한다. 이방인, 이물질, 혐오스러운 것, 꺼림칙스러운 것, 이거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검열을 요구한다. 유대인의 작품들은 히브리어로 발행돼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독일어로 표현되려면 번역되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 이것은 독일 정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그 다음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독일 정신은 오로지 독일인에게만 유효하다. 비독일적 정신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분선해요. 이걸 이제 대학생들이 모든 대학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습격을 해서 청소하고 불태웠어요. 광장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불태웠습니다.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 독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을 주로 이끌던 사람은 볼프강 헤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서입니다. 책을 지켜야 할 사람이죠. 이 사서가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책들의 목록을 처음에는 500권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의 매음꿀, 지금 매음이란 말을 이제 뭐 낭만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종교적으로 들으시면요 돌로 쳐 죽일 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목록을 늘려가서 결국은 심지어 이제 금서 목록을 넘어서서 이제 블랙리스트 작가의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33년에 5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8년에 수천 명으로 드러났대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던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놀랍게도 헤르만이 벌인 이러한 그 청소 전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엔그램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 전략이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모든 작가들이 그 명성이 4분의 1 수준 또는 심지어 10% 수준 정도로